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 즉 땅은 단단하죠. 그리고 그 밑에 멘틀의 가장 윗부분도 단단합니다. 또한 지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멘틀의 가장 윗부분에서 살짝 내려간 부분, 즉 지하 100km 부근에서 250km까지는 멘틀이 살짝 녹아 크림치즈나 미지근한 버터 같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녹은 멘틀의 윗부분, 즉 딱딱한 부분은 살짝 녹은 부분에 위에서 미끄러져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미끄러져 움직이는 딱딱한 부분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의 정체는 지각과 최상부 멘틀의 일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지구의 껍데기는 몇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재의 대륙과 바다의 모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게너는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선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점, 두 대륙을 비롯한 다른 대륙의 화석 분포와 빙하의 흔적, 산맥 분포가 연결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대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륙은 1년에 채 10cm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고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더 많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증거를 찾고 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지구의 껍데기는 몇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판 구조론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 판들은 서로 멀어지고 부딪히고 비벼지게 됩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이런 충돌을 겪으면서 그 경계에서는 난리가 나게 되는데요. 그 난리들이 바로 지진과 화산입니다. 따라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을 지도에 나타내면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에 일어난 경주 지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지진입니다. 땅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충격이 발생했고 그 충격이 땅을 흔들게 되는 것이 바로 지진의 정체인데요. 이 지진이 시작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즉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진앙은 진원의 연직 상부 지표 지점인 것이죠. 또한 2016년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의 규모란 진앙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땅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정도입니다. 규모가 1 차이 날 때 땅이 흔들린 정도는 10배 차이 나게 되죠. 규모 2.9 정도까지의 지진은 일반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기계에는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은 진도를 사용해 그 세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도 3은 실내에서 소수가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움직이는 정도, 진도 6은 똑바로 걷기 힘든 정도, 진도 12는 지면이 파도처럼 움직이고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지진의 규모는 전 세계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하든 그 크기가 일정합니다. 진앙에서 100k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도는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측정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이었지만 경주에서 느낀 진도는 8이었고 서울에서 느낀 진도는 4였다고 합니다. 규모와 진도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 구조론에 대하여 그 이론의 시작이었던 대륙 이동설이 무엇인지, 판의 정체는 무엇인지,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지진의 진원과 진앙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에는 규모와 진도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